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사식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성 피로가 싹 사라지는 3종 세트. 양파와 함께 복용하면 만성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음식들이 있다. 맥주 효모와 레몬즙이 그 주인공이다. 이 3종 세트를 함께 복용하면 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만성염증이 낫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며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 맥주 효모는 주로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다. 비타민 B군은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하는 영양분이다.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합성 비타민 제제 대신 천연 비타민 섭취를 원한다면 맥주 효모를 복용하기를 권한다. TV에서 광고하는 천연 비타민은 실제로 천연이 아니고 천연과 비슷하다는 의미다. 천연 비타민은 오직 식품에만 들어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비타민 B군은 주로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하는 영양분이다. 비타민 B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래서 필자는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항상 비타민 B군을 추천한다. 셀레늄은 간세포에 기름이 끼는 것을 방지한다. 맥주 효모에는 셀레늄과 엽산이 풍부하다. 셀레늄은 지방간처럼 간세포에 기름이 끼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BCAA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간질환 환자의 회복식으로 손색이 없다. 엽산은 비타민 B와 함께 메치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호모시스테인은 뇌 혈관을 수축하여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맥주 효모가 간 건강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맥주 효모를 꾸준히 먹으면 간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맥주 효모에는 퓨린이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들은 삼가해야 한다. 레몬즙에 풍부한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 레몬의 건강 증진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몬의 맛이 시다 보니 명성만큼 자주 먹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레몬은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다. 레몬 100g에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128%가 들어있다. 레몬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들이 모두 들어있다. 레몬즙의 풍부한 유기산이 비타민 B군과 함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 레몬즙에는 칼슘, 구리, 철분,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준다. 레몬즙의 또 다른 효능. 레몬즙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이다. 계열병 같은 출혈 질환을 예방한다. 피부 주름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한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에도 좋다. 면역력을 활성화한다. 소화를 돕는다. 레몬수의 원자 구조가 위의 소화액과 비슷해서 간의 담즙 생성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돕는 것이다.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독소를 배출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레몬즙은 상큼한 냄새가 기분을 좋게 해준다. 맥주 효모와 레몬을 함께 세트로 먹으면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수험생에게는 레몬이 피로 회복과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영양식이다. 양파는 식단에 늘 올라오는 음식 중 하나이다. 양파는 앞에서 언급한 맥주 효모나 레몬처럼 다양한 영양 성분은 없다. 하지만 양파에 포함된 유황 합성물과 퀘르세틴 성분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퀘르세틴은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일종의 식물 색소인데 빨간색과 주황색 과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다. 퀘르세틴은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 그리고 피부 드드러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 퀘르세틴이 염증 경로와 기능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때문이다. 백혈과 그 밖의 세포 신호에 기인한 염증을 억제한다.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질환, 관절염, 피부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두루 효과가 있다. 퀘르세틴의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는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 눈물, 콧물,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의 부종, 가려움증을 완화한다. 퀘르세틴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1년 내내 복용해도 무방하다. 양파가 매워서 비염에 나쁠 것 같은데 효과는 정반대로 더 좋다고 한다. 그 외에도 퀘르세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양파에 들어있는 유황을 식이유황이라고 한다. 영어 약자로 MSM이라고 한다. 이 MSM은 건강식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유황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 인, 칼륨 다음으로 많은 미네랄 성분으로 머리카락, 연골, 콜라겐, 피부 조직 등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특히 MSM은 항염증 작용이 강력해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용한다. MSM은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또한 간질성 방광염의 통증과 발병 빈도를 줄여준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생성 능력으로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위장병 치료에 으뜸인 생강. 극강의 호불호가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생강이다. 생김새가 못났지만 식재료나 약용으로 쓰임이 많다. 14세기 런던에 패스트가 유행하여 런던 시민의 30%가 사망했지만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런던 시장에게 명령하여 그 유명한 생강빵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급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특히 생강은 위장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부담이 없다. 음식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금방 먹고 또 배부르다고 한다.
음식이 들어오는 족족 소화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충분한 혈액순환이다.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생강이다. 생강을 꺼리는 사람은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려 라고 말한다. 생강이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위염이 심하거나 위축성 위염으로 위장벽이 얇아져 있을 때는 속쓰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위벽이 얇아져 있을 때는 위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감소한다. 하지만 생강을 복용하면 점액의 분비가 증가하므로 오히려 속쓰림이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강을 먹어야 한다. 그 대신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있을 때는 생강을 소량 복용하거나 생강을 대추나 결명자차와 함께 먹거나 생강의 꿀을 조금 타서 먹으면 된다. 위장이 약해지면 음식을 주물러 죽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치와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런 경우에 위장에 돌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트림이 나오는데 위장을 한번 뒤집어서 트림으로 해소하는 뇌의 자구적 노력이다. 공기를 꿀꺽 삼켜서 다시 내뱉을 때 위장을 한번 뒤집어 주는 것이다. 트림이 심할 때, 구역감이 있을 때, 기침이 심할 때 생강을 복용하면 좋다. 위 장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뒤집을 필요가 없어진다. 생강은 한약 처방에서 주로 양기를 돋우고 오장육부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소화를 촉진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또한 몸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담음을 제거하고 위와 장에 팽만감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담적이라고 부르곤 한다. 소화가 안 되는데 혹시 내 병이 담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다. 사실 담적병이라는 질병은 없다. 담적은 병이 아니라 병이 생기고 나서 발생하는 결과물인 것이다. 담은 비정상적인 체액을 말한다. 기침을 하면 나오는 가래, 눈에 끼는 눈곱, 염증이 생기면 발생하는 고름이나 진물 같은 것을 담이라고 한다. 당연히 위험이 있으면 담이 생긴다. 어딘가 염증이 생겨서 비정상적 체액이 생기고 단단하게 뭉쳐진 것을 담적병이라고 한다. 꼭 위장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장병을 치료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생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섬유질 외에도 식물성 화학 성분인 피토케미컬이 풍부하다. 식물은 자외선이나 유해곤충, 독이 있는 동물, 대기 오염과 같은 각종 유독물질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강력한 해독물질인 피토케미컬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인간이 약으로 사용한다. 토마토와 딸기의 붉은색 색소, 오렌지의 주황색 색소, 브로콜리의 녹색 색소, 마늘이나 양파의 냄새 성분,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이 모두 파이토케미컬에 속한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인간의 체내에서 식물과 비슷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피토케미컬의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해독 작용 등의 효과로 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생강도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의 작용이 아주 강하다. 생강의 대표적인 효능은 전신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다. 특히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위장 활동을 촉진하고 위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생강에는 진기베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육류 소화에 도움을 준다. 생강의 대표적 성분으로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다.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그래서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생강은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항궤양 작용이 있어서 위궤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헬리코박터균을 포함해서 식중독이나 폐렴균,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스시나 회를 먹을 때 생강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다. 감기나 독감 예방에 제일 좋은 차도 생강차이다. 이외에도 생강은 생식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제 기능도 강하며 강심작용, 해열작용, 진통 소염 작용도 있으므로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다. 생강이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별한 한 가지 성분의 작용이 아니라 생강에 포함된 약 400여 가지의 여러 가지 성분의 유기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의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원활하게 해준다. 생강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은 대추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다. 대추의 해독작용이 생강의 매운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해 긴장된 위장을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생강과 대추를 함께 먹으면 만성위염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으로 나빠진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한 위장세포의 재생을 촉진할 수가 있다. 또한 위장의 염증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결명자차나 알로에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생강을 먹으면 만성위염과 위축성 위염, 이러한 위장장애 치료와 예방에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생강은 기본적으로 매운 식품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하거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복통이 심한 사람, 또 38에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진짜 식사,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사식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성 피로가 싹 사라지는 3종 세트. 양파와 함께 복용하면 만성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음식들이 있다. 맥주 효모와 레몬즙이 그 주인공이다. 이 3종 세트를 함께 복용하면 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만성염증이 낫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노화를 늦추며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 맥주 효모는 주로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다. 비타민 B군은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하는 영양분이다.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합성 비타민 제제 대신 천연 비타민 섭취를 원한다면 맥주 효모를 복용하기를 권한다. TV에서 광고하는 천연 비타민은 실제로 천연이 아니고 천연과 비슷하다는 의미다. 천연 비타민은 오직 식품에만 들어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비타민 B군은 주로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하는 영양분이다. 비타민 B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준다. 그래서 필자는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항상 비타민 B군을 추천한다. 셀레늄은 간세포에 기름이 끼는 것을 방지한다. 맥주 효모에는 셀레늄과 엽산이 풍부하다. 셀레늄은 지방간처럼 간세포에 기름이 끼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BCAA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간질환 환자의 회복식으로 손색이 없다. 엽산은 비타민 B와 함께 메치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호모시스테인은 뇌 혈관을 수축하여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맥주 효모가 간 건강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맥주 효모를 꾸준히 먹으면 간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맥주 효모에는 퓨린이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들은 삼가해야 한다. 레몬즙에 풍부한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 레몬의 건강 증진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몬의 맛이 시다 보니 명성만큼 자주 먹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레몬은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다. 레몬 100g에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128%가 들어있다. 레몬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맥주 효모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들이 모두 들어있다. 레몬즙의 풍부한 유기산이 비타민 B군과 함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한다. 레몬즙에는 칼슘, 구리, 철분,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준다. 레몬즙의 또 다른 효능. 레몬즙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이다. 계열병 같은 출혈 질환을 예방한다. 피부 주름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손상된 피부를 회복한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에도 좋다. 면역력을 활성화한다. 소화를 돕는다. 레몬수의 원자 구조가 위의 소화액과 비슷해서 간의 담즙 생성을 활성화하고 소화를 돕는 것이다.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독소를 배출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레몬즙은 상큼한 냄새가 기분을 좋게 해준다. 맥주 효모와 레몬을 함께 세트로 먹으면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수험생에게는 레몬이 피로 회복과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영양식이다. 양파는 식단에 늘 올라오는 음식 중 하나이다. 양파는 앞에서 언급한 맥주 효모나 레몬처럼 다양한 영양 성분은 없다. 하지만 양파에 포함된 유황 합성물과
퀘르세틴 성분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퀘르세틴은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다. 퀘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일종의 식물 색소인데 빨간색과 주황색 과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다. 퀘르세틴은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 그리고 피부 드드러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 퀘르세틴이 염증 경로와 기능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때문이다. 백혈구와 그 밖의 세포 신호에 기인한 염증을 억제한다.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질환, 관절염, 피부염,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의 두루 효과가 있다. 퀘르세틴의 천연 항히스타민 효과는 알레르기로 인한 기침, 눈물, 콧물,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의 부종, 가려움증을 완화한다. 퀘르세틴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1년 내내 복용해도 무방하다. 양파가 매워서 비염에 나쁠 것 같은데 효과는 정반대로 더 좋다고 한다. 그 외에도 퀘르세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항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양파에 들어있는 유황을 식이유황이라고 한다. 영어 약자로 MSM이라고 한다. 이 MSM은 건강식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유황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 인, 칼륨 다음으로 많은 미네랄 성분으로 머리카락, 연골, 콜라겐, 피부 조직 등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특히 MSM은 항염증 작용이 강력해서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용한다. MSM은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또한 간질성 방광염의 통증과 발병 빈도를 줄여준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생성 능력으로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리고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위장병 치료에 으뜸인 생강. 극강의 호불호가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생강이다. 생김새가 못났지만 식재료나 약용으로 쓰임이 많다. 14세기 런던에 패스트가 유행하여 런던 시민의 30%가 사망했지만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런던 시장에게 명령하여 그 유명한 생강빵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급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특히 생강은 위장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부담이 없다. 음식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금방 먹고 또 배부르다고 한다. 음식이 들어오는 족족 소화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충분한 혈액순환이다.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는 최고의 식품이 바로 생강이다. 생강을 꺼리는 사람은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려 라고 말한다. 생강이 맵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위염이 심하거나 위축성 위염으로 위장벽이 얇아져 있을 때는 속쓰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위벽이 얇아져 있을 때는 위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도 감소한다. 하지만 생강을 복용하면 점액의 분비가 증가하므로
오히려 속쓰림이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강을 먹어야 한다. 그 대신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있을 때는 생강을 소량 복용하거나 생강을 대추나 결명자차와 함께 먹거나 생강의 꿀을 조금 타서 먹으면 된다. 위장이 약해지면 음식을 주물러 죽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치와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런 경우에 위장에 돌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트림이 나오는데 위장을 한번 뒤집어서 트림으로 해소하는 뇌의 자구적 노력이다. 공기를 꿀꺽 삼켜서 다시 내뱉을 때 위장을 한번 뒤집어 주는 것이다. 트림이 심할 때, 구역감이 있을 때, 기침이 심할 때 생강을 복용하면 좋다. 위 장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뒤집을 필요가 없어진다. 생강은 한약 처방에서 주로 양기를 돋우고 오장육부의 차가운 기운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소화를 촉진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또한 몸속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담음을 제거하고 위와 장에 팽만감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담적이라고 부르곤 한다. 소화가 안 되는데 혹시 내 병이 담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다. 사실 담적병이라는 질병은 없다. 담적은 병이 아니라 병이 생기고 나서 발생하는 결과물인 것이다. 담은 비정상적인 체액을 말한다. 기침을 하면 나오는 가래, 눈에 끼는 눈곱, 염증이 생기면 발생하는 고름이나 진물 같은 것을 담이라고 한다. 당연히 위험이 있으면 담이 생긴다. 어딘가 염증이 생겨서 비정상적 체액이 생기고 단단하게 뭉쳐진 것을 담적병이라고 한다. 꼭 위장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장병을 치료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생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섬유질 외에도 식물성 화학 성분인 피토케미컬이 풍부하다. 식물은 자외선이나 유해곤충, 독이 있는 동물, 대기 오염과 같은 각종 유독물질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강력한 해독물질인 피토케미컬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인간이 약으로 사용한다. 토마토와 딸기의 붉은색 색소, 오렌지의 주황색 색소, 브로콜리의 녹색 색소, 마늘이나 양파의 냄새 성분,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이 모두 파이토케미컬에 속한다. 이 파이토케미컬이 인간의 체내에서 식물과 비슷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피토케미컬의 항산화작용, 항염증작용, 해독작용 등의 효과로 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 생강도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의 작용이 아주 강하다. 생강의 대표적인 효능은 전신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다. 특히 위장 내벽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위장 활동을 촉진하고 위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생강에는 진기베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육류 소화에 도움을 준다. 생강의 대표적 성분으로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다.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그래서 소화기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메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생강은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항궤양 작용이 있어서 위궤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 헬리코박터균을 포함해서 식중독이나 폐렴균,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스시나 회를 먹을 때 생강을 함께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다. 감기나 독감 예방에 제일 좋은 차도 생강차이다. 이외에도 생강은 생식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제 기능도 강하며 강심작용, 해열작용, 진통 소염 작용도 있으므로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다. 생강이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별한 한 가지 성분의 작용이 아니라 생강에 포함된 약 400여 가지의 여러 가지 성분의 유기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의 공급과 노폐물 제거를 원활하게 해준다. 생강의 효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은 대추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다. 대추의 해독작용이 생강의 매운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인해 긴장된 위장을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생강과 대추를 함께 먹으면 만성위염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으로 나빠진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 건강한 위장세포의 재생을 촉진할 수가 있다. 또한 위장의 염증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결명자차나 알로에 같은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생강을 먹으면 만성위염과 위축성 위염, 이러한 위장장애 치료와 예방에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생강은 기본적으로 매운 식품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하거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복통이 심한 사람, 또 38에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진짜 식사,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